안녕하세요. 최인규입니다. 베이비 부머 행복한 미래를 위한 생애 설계.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베이비 부머가 막내라는 제목으로 세계 주요국의 베이비 부머 현황을 비교해 보고 또 다른 용어인 신중년과 베이비 부머의 개념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 붐 세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9년 동안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2010년 기준으로 710만 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사회 진출 초기인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확대된 기회, 폭넓은 선택으로 시작했으며 사회 진출 중반기에는 앞만 보고 달리며 땀과 노력으로 일에만 매진하던 시절이 있었고 사회 진출 후반기에는 1998년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정리해고의 최우선 대상이 되기 시작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비자발적 퇴장의 쓴맛을 본 불운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금년 2022년을 기준으로 베이비 부머 맏형이 만 67세, 막내가 59세로서 실버 산업의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베이비 부머들이 어린 시절 다니던 콩나물 교실의 모습입니다. 저 교실도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학생들 많죠? 저도 베이비 부머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옆, 뒤 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뛰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베이비 부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0년대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보다 10년 뒤인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또 있었죠.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배웠던. 일본은 단카이 세대라고 해서 1947년생부터 1949년생까지 3년간 출생한 세대를 말하고 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베이비 부머가 1946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출생자로서 7,700만 명 정도 되고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베이비 부머를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출생자를 의미하고 전체 인구의 20%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1970년대 초반 출생자까지도 베이비 부머에 포함시킵니다. 이와 같이 베이비 부머도 국가별로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0년대 중반부터 출생자를 의미하고 끝년차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 부머가 한국전쟁으로 약 10년 늦게 시작했지만 인구 비중이나 경제력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또 스스로 낀 세대임을 자처하면서 세대 간 갈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진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의 전후 1950년대 수업하는 모습들입니다. 당시 서방 선진 국가들도 베이비 부머들이 학교에 다니던 저 시절에는 교실당 수용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비 부머와 별개로 사용되는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중년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자신을 가꾸고 젊게 생활하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 5060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연령 기준으로는 50세에서 69세까지를 말합니다. 2017년 8월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6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때부터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쪽에서 나온 용어로 볼 수 있죠. 그림을 보시면 30세 전후로 취업을 해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50세 전후를 인생 1모작,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50세 전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시기인 65세까지를 인생 2모작, 연금 수급 개시 시기인 65세부터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72세까지를 인생 3모작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들이 1모작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일을 해왔다면 2모작에서는 재취업 일자리를 찾게 되고 3모작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에서 주로 종사하게 되는 시기로 구분하고 정부 지원 정책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2025년 신중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때가 되면 길 가는 3사람 중 1사람은 신중년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15세에서 29세를 나타내는 회색선은 1985년부터 꺾여서 감소하기 시작했고 30세에서 49세를 나타내는 적색선은 2005년부터 꺾여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심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이비 부머와 신중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는 만 59세에서 67세까지이고 신중년은 만 50세에서 69세까지이니까 연령 기준으로는 신중년이 베이비 부머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가 신중년의 부분 집합인 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베이비 부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신중년이라는 용어는 공공부문에서 나왔고 또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3강에서는 베이비 부머와 신중년의 개념을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4강에서는 베이비 부머 꼭 해야 하나 생애설계라는 제목으로 한국인의 퇴직 및 은퇴 연령에 대해 알아보고 생애설계가 무엇이고 베이비 부머를 비롯한 신중년들에게 왜 생애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